신선의 세계. 옛날 한 젊은 나무꾼이 도끼를 메고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꾼은 좋은 땔감을 찾아 골짜기를 헤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꾼은 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굴은 바위돌 사이에 조그맣게 뚫려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굴 속에 무엇이 있을 것만 같아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굴은 이상하게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크고 넓었습니다. 나무꾼은 어리둥절하여 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저편 소나무 밑에서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나무 가지에는 학이 앉아 있고 그 주위에는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솔가지를 스쳐오는 바람이 나무꾼의 가슴 속에까지 시원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검은 꽃 뜯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습니다. 두 노인이 한가롭게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은 마치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신선 같았습니다. 나무꾼은 가만히 다가가서 두 노인이 바둑 두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나무꾼은 도끼를 옆에 놓은 채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한 노인이 나무꾼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시장하지 않은가? 나무꾼은 당황하여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네들 노시는데 곁에 와서 죄송합니다. 자, 이거나 먹어보게. 그러면서 한 노인이 주머니에서 대추 몇 개를 꺼내어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대추를 받아 먹으며 너무 열심히 구경하느라고 자기가 나무를 하러 왔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나무꾼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다가는 해가 저물도록 집에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꾼은 노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도 아무렇지 않던 도끼자루가 힘없이 부러지며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도끼자루는 나무꾼이 열심히 구경하는 동안 어느새 썩어버렸던 것입니다. 별일도 다 있구나. 도끼자루가 썩어 있다니. 나무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두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노인은 나무꾼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무꾼은 도끼자루가 다 썩어버려 나무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무꾼이 동네에 돌아와도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나무꾼의 동네인데도 집들이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동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낯선 사람들 뿐일까? 나무꾼은 혼자 중얼거리며 자기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자기 집 역시 모르는 사람이 한방 가득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 집주인인 듯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나무꾼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야말로 누구요? 나는 이 집 주인인데 웬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와 이러는 거요? 이러면서 나무꾼은 마루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거참 별 양반도 다 있네. 남의 집에 들어와서 되레 누구냐고 큰소리치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담. 나무꾼은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글쎄, 이 집은 분명히 내 집이란 말이오. 그런데 당신네들이 내 집을 차지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정말 이상하오. 이렇게 말한 나무꾼은 할 수 없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자기의 가족들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어른은 제 증조 할아버지였는데 그 어른을 어떻게 아십니까? 주인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설마 예끼 이 양반아,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은 아예 마시오. 나무꾼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고는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무꾼은 그제야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 바둑 구경을 한 것이 바로 신선이 노는 곳에서 세월을 보낸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시 동안인 줄 알았던 그 사이에 이 세상에선 오랜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동안 나무꾼의 가족들은 이미 늙어 죽고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